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김혜정님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모두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궁금하시죠? 어떤 분인지? 네.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혜정 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노동자 노인입니다. 원주에서 대학교 다니는 정순환입니다. 네, 대학생이십니다. 네, 충남 대학생. 후보 일동 분야회장 김숙입니다. 네, 분야장님 함께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모두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책이 엊그저께 나와서 따끈따끈한 책을 저는 핸드폰으로 읽었어요. 3시간 만에. 책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아버님, 책 읽어보셨어요? 노력을 하시고 다 못 읽으셨어요. 그렇게 조금 읽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것은 그냥 귀한 딸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럼 노민춘 선생님은 책을 읽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읽어보지 못했으면 그럼 조금 있다가 학비 노조에 대한 것을 이따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책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께 여쭤볼게요. 아버님, 김혜정 저자님은 정말 약간 저도 처음 봤을 때 조금 무서웠어요. 손모습 막았고 엄청 말도 너무나 좀 무서웠는데 아버님한테 애교도 부리고 그래요? 하하, 애교를 부려요. 밖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러는데 아버님한테는 그럼 어떤 딸인가요? 정말 귀한 딸이었고요. 온분한 마음을 가졌고 나가서 하는 거 정말 잘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시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순하게 몰랐어요. 그냥 순하게만 이렇게 태워서 오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랬군요. 그럼 아버님이 그 김혜정 저자님 중학교 2학년 때 5.18 전야제 집회에 데리고 가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5.18 때 제가 총무사 했을 때 저녁에 거기 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옆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 보고 도망가고 나오려고 바빠서 뒤로 쉬어서 못 가고 그리고 그 가기가 더 무서웠거든요. 그 1년 지나서 그래도 어떻게 변했는가 보고 그 시점을 돌아가려고 거기 가서 이겨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었는데 그때서야 되돌아보는 것이 너무 내가 안 나왔다는 건 실패하고 짜증하고 느끼라고 했구나. 네, 그 느낌으로 이렇게 정말 멋지게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학기 조합원님이신 노민춘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조금 전에 학기 노동조합 연극 보셨잖아요. 정말 너무 공감하셨죠? 네, 완전 찡하셨죠? 저 준비하면서 저도 재미도 있었지만 정말 너무 찡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셨고, 그 다음에 저희 영상으로 보셨지만 그 여성 노동자 속파업 있죠? 100일 삭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방방국에서 짝퉁기전으로 운영전 저희 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2개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서 우리 학교에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총파업하고 또 대신에 삭발 이거에 대해서 제가 19년 3월에 성덕중학교 교실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7월에 우리가 총파업을 했잖아요. 근데 7월 전에 7월 총파업 모르기 전에 우리가 근데 삭발이라는 이런 건데요. 그때 교실에 삭발하면서 학교도 마치고 저희 체육시장도 총파업에 문을 열었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이 삭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 당시 이 한국당도 아니고 백인의 여성 노동자들이 삭발하는 것은 그해 하는 수가 됐었어요. 그거를 왜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실을 있기 때문에 우리 비정규직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삭발을 해서 우리의 이런 비정규직의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한번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딸이 정말 우리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까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삭발을 하면서 이제 그 때문에 아버지의 그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급식실에서 음식을 해야 해요.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근데 그 파업을 하고 음식을 안 하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학생들도 그 밥 한 끼인데 그 한 끼가 굉장히 중요한 밥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거는 정말 우리도 가슴 아프고 서글픈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을 안 하고 그렇게 갔는데 서울 그 버스 타는 데서 어떤 학교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불편해도 괜찮아요라는 그런 응원 메시지 영상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눈물이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고 그걸 계기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JTBC 방송에서 또 그렇게 우리가 당신을 놓쳤네요라는 그런 응원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백일 삭발을 하고 또 총파업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도 총파업을 하게 되면 서울 가서 같이 우리 회장 후보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삭발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봤어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정말 30대 여자가 삭발을 했다는 거는 큰 일이잖아요. 아버님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몸에 큰 딸이라고 믿었더만 이거 쓰겄어요. 자 그럼 삭발을 하신 김혜정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실례지만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30대 아니셨어요? 네. 45. 그러면 같이 대본을 같이 쓰고 계시는 남편분은 동의를 하셨나요? 아들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네. 저희 집의 최고 가수는 아들이라서 그렇군요. 아들 아까 사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여워달라고. 어떻게 성장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조금 이따가 볼래요. 네.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라면은 정말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부상이 아닐 거예요. 솔직히 이쁘니까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삭발하는 사진을 보니까 우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도 앉아서 울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한여름에 내린 하얀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그리고 그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삭발하려고 청와대 앞에 분명히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데 여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연배들이 평균 50대 중후반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다들 되게 우아한 머리를 하고 계세요. 까맣게. 근데 이 삭발을 하는 모습보다 가슴이 더 아팠던 건 제가 이제 주요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뒷줄에 앉아서 삭발을 했는데 그 앞에 앉아서 계시는 간부님들이 이제 정년이 1년이도 채 안 남은 분들이었는데 삭발을 하니까 그전에는 염색으로 가둬놓던 까만 머리통이 전부 다 새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면 1년, 2년 그냥 있다가 졸업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텐데 이제 곧 있으면 정년을 줄 혹시 누군가의 할머니가 엄마인 우리 간부님들이 머리통이 하얗게 된 걸 보고 야 저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내가 저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울컥한데요. 그래서 그 한여름에 내린 하얀 눈이라는 그 정말 눈송이처럼 슬프고 좀 시렸는데 또 되게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네, 정말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눈물을 머금고 옆에 계시는 김숙님께 네. 금호이동 주민님이시죠? 네. 평상시에 주민분들과 김혜정님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조금 무서워 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희 금호일동 생활분에 처음 입문할 때 그 느낌이 젊고 이쁘기도 하지만 당차고 똑똑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 동네에 작은 민원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해결해내는 당찬 모습도 보였지만 또 우리 주변에 그 동네에 작은 길가진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모습이 함께 울고 웃으면서 활동했던 그런 모습에 정말 우리 금호일동 주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호동이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네. 진짜 좀 탐나는 인물이에요. 네. 그럼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사연 있을까요? 네, 딱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좀 빨리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1시간 정도 더 빨리 나갔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제 볼 일이 있어서. 근데 깜깜한 밤이었어요. 이게 새벽에 요즘에 제가 5시 좀 못 일어나갔나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어두운 시간에 누가 쓰레기를 줍는다고 했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희정 씨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면은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게 사람 많은 곳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생색내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 혜정 씨 혼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정치인이 내 주변에 있고 또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가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혜정 저자 같은 분이 동네에 10분 계시면 정말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로 김혜정 글 중에 우리 MZ세대에 대한 현실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김혜정님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MZ세대인 정수연님, 훈남 대학생님, 네. 김혜정님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다 읽으면서 발췌독을 했는데 책 문장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아프게 벅찬 사회가 잘못됐다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듣고 뉴스에도 힘들고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타인의 아픔에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취업도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만큼 퇴사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세대 간의 갈등, 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이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쭤봅니다. 엄청 막 어려운 질문을 지금 던지셨어요. 근무하거나 젊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사실은 저도 이제 48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기득권 나이가 된 세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청춘들이 볼 때는 그 부모들이 지키는 자리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본인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막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저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에게 다른 대안을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일할 권리는 4대 권리로 국가가 보장해야 되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력이 좋으면 그냥 그 아이한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덕을 보는 거니까 사회가 그 아이를 함께 키워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부모한테 전부 다 책임을 넘기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 볼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 나머지 어른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아이들을 부모와 가정이 키우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사회가 함께 키우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될 때 저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신영보 교수님이 러시아에 여행을 갔다가 했다는 문구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른들도 약간 애들 눈치 보면서 이러는데 거기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리를 양보해 주시냐 했더니 이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당신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 사회 구성에 너와 내가 따로 없이 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육받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 사회는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을 중심으로만 형성하면 돼. 이런 구조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깨는 것을 정말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미래 세대인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른 세상이 있어. 어른들이 이렇게 애를 써보고 있어 하는 기대를 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마음을 담아서 책에 썼습니다. 기대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김혜정님의 자서전에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세상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였을 건데 흔쾌히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버님 그리고 노미춘 선생님, 김숙님, 정수연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